다른 시력 교정술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적어요. 게다가 시력의 질이 월등히 좋죠. 다만 굳이 단점으로 뽑자면 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퍼스널 아이즈 시력 교정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껏 받았던 질문 댓글이나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퍼스널 아이즈는 세계적인 안과 전문 기업인 알콘에서 개발한 최신 시력 교정술인데요. 해외에서는 웨이브라이트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국내에서는 퍼스널 아이즈라는 상표명으로 도입이 되었어요. 이 수술은 말 그대로 맞춤형 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시력 교정술들이 단순히 안경 도수만큼 각막을 깎아내는 방식이었다면 퍼스널 아이즈는 환자분의 눈을 3D로 완벽하게 분석해서 교정하는 수술이에요. 각막의 앞면과 뒷면의 지형도 검사를 하고 각막의 두께, 전방의 깊이, 수정체의 두께, 안구의 길이까지 측정해서 환자분의 눈을 3D 모델링하고 구면 수차를 최소화하는 모양으로 시력 교정을 합니다. 더불어 빛이 각막에서 망막까지 전달되는 모든 경로의 수차까지 교정해주죠. 이렇게 하면 울퉁불퉁한 각막을 매끄럽게 다듬어줄 뿐 아니라 중심부를 통과하는 빛과 주변부를 통과하는 빛이 정확히 망막의 중심부에 맺히도록 해서 낮에도 밤에도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어요. 미국, 호주 등에서 이미 검증된 수술법으로 50%의 환자가 1.5의 시력을, 8%의 환자가 무려 2.0의 시력을 얻었는데요. 저희 안과에서 400케이스 넘게 해보니 결과가 더 좋았어요. 퍼스널 아이즈는 사실 기존 컨투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국내 유일의 컨투라 임상 자문 안과인 저희 안과에서 올해 5월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른 시력 교정술들은 근시, 난시 등의 저위 수차는 교정할 수 있지만 코마, 구면 수차 등의 고위 수차는 더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술 후 시력은 1.0인데 빛번짐이 생기거나 겹쳐 보이는 등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퍼스널 아이즈는 저위 수차를 교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위 수차까지 교정합니다. 그래서 각막이 정상이어도 퍼스널 아이즈를 하면 더 선명하고 깨끗한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고도근시의 기준은 6디옵터인데 8디옵터가 넘는 고도근시는 렌즈 삽입술을 1순위로 권장합니다. 렌즈 삽입술이 불가하거나 렌즈 삽입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퍼스널 아이즈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보통 고도근시를 교정할 때는 각막의 절삭량이 많아질수록 구면 수차가 늘어나서 야간 시력 저하나 빛번짐, 근시 퇴행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퍼스널 아이즈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퍼스널 아이즈가 이렇게 정교하게 교정한다고 해서 각막을 더 많이 깎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에 다른 수술들은 고도근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일 수술은 라식 라섹보다 약 20마이크로미터를 더 깎아야 해서 잔여 각막이 부족할 수 있고요. 투데이 라섹은 좁은 범위만 교정하다 보니 낮에는 잘 보여도 밤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심한 빛번짐이 생길 수 있죠. 게다가 근시 퇴행도 심해서 몇 년이 지나면 낮 시력까지 나빠질 수 있어요. 다만 퍼스널 아이즈의 경우에도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각막 강화술이 필요해요. 각막 강화술로 각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근시 퇴행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우리 눈의 각막 두께는 평균 535마이크로미터인데요. 각막이 500마이크로미터보다 얇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라섹을 권유해 드리는데 근시가 심하지 않고 각막이 튼튼하다고 확인이 되면 라식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막이 465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얇다면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이 더 안전하죠. 수술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잔여 각막 두께인데요. 수술 후 남는 잔여 각막이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수술 전 각막 두께 60% 이상이라면 매우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 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섹이 라식보다 좀 더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라섹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오래 써야 하는데 5에서 6% 환자분에서 스테로이드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일찍 끊어야 하는데 그러면 각막 혼탁이 남아서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각막 상피가 자라는 과정에서 각막이 울퉁불퉁해져서 시력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라식이 가능한 겨우라면 대체로 라섹보다는 라식을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라식이 가능한 눈에 라섹을 하지 않고 라섹보다 라식을 몇 배 더 많이 시행합니다.
먼저 라식은 수술 직후부터 시력이 꽤 좋아져요. 퍼스널 아이즈 라식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 직후 바로 0.8에서 1.2 정도가 나오는데요. 덕분에 보호자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다만 수술 후 서너 시간 정도는 눈이 뻐근할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괜찮은 정도예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드시면 도움이 되죠. 라섹은 조금 다른데요. 수술할 때 벗겨낸 각막 상피가 다시 자라서 각막 표면을 덮는데 약 3일 정도 걸려요. 첫날은 별로 아프지 않다가 2, 3일째 되면 각막 상피가 자라면서 통증이 꽤 있어요. 이때 처방받은 안약과 먹는 진통 소염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데이 라섹은 레이저 치료 범위가 좁아서 2일이면 통증이 좋아지지만 퍼스널아이즈 라섹은 좀 더 넓은 범위를 교정하기 때문에 2.5일에서 3일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후엔 통증도 없어지고 각막 상피도 다 아무는데요. 투데이 라섹은 2, 3일 후에 렌즈를 빼는데 저희는 4, 5일 뒤에 제거합니다. 각막 상피가 더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여유 시간을 주는 건데 렌즈를 조금 더 늦게 빼야 시력 회복이 더 빠르거든요. 라식 후에는 각막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는데요. 보통 한 달이면 많이 좋아지고요. 3달 정도면 거의 수술 전처럼 돌아와요. 사실 수술 전에 눈이 건조하지 않았던 분들이 수술 후에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건조증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신경이 무뎌져 있어서 덜 불편한데 건조증이 없이 신경이 건강하면 더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눈이 건조했던 분들은 건조증 치료제를 미리 쓰면 좋고요. 수술 후에도 이 약들을 인공 눈물이랑 같이 쓰면 건조증을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어요. 라섹의 경우에는 6개월까지 건조증 회복이 더딜 수 있고 또 나이가 40대 이상이라면 건조증이 좀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식 절편을 만들 때 각막 절개도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펜토초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서 절편 관련 문제가 거의 없어졌죠. 게다가 레이저로 만든 절편은 각막 절개도로 만들 때보다 더 튼튼하게 붙어요. 눈을 비비면 라식 절편이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절편을 떨어뜨리려면 수술 현미경으로 보면서 날카로운 수술 도구로 힘을 줘서 해야 될 정도로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심지어 한 번 라식 수술하신 분이 복싱하다가 눈을 맞아서 망막이 찢어지고 망막박리가 생겨서 제게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는데요. 그때 절편은 멀쩡했어요. 다른 시력 교정술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적어요. 게다가 시력의 질이 월등히 좋죠. 일반 라식, 라섹, 스마일 등은 구면수차, 불규칙 난시가 증가해서 낮에는 잘 보여도 밤에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빛번짐이 생길 수 있는데요. 퍼스널 아이즈는 구면수차를 거의 제로로 만들고 다른 고위수차도 줄여주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선명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단점으로 뽑자면 건조증 회복이 스마일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근시에서는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근시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이걸 근시퇴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고도근시가 아니더라도 각막이 약하거나 얇은 경우에는 근시퇴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근시퇴행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조금씩 생기다가 보통 5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게 돼요. 이때는 재교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고도근시, 각막이 약하거나 얇은 경우에는 각막 강화술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시가 다시 생기는 것도 막고 각막 확장증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 안과에서는 모든 환자분들께 각막 강화술을 권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 3가지 명확한 기준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라식 라섹과 백내장 수술은 완전히 다른 부위에서 하는 수술이에요. 라식 라섹은 눈의 맨 앞에 있는 각막을 교정하는 수술이고요.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나중에 백내장이 생기면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시력 교정 수술 후 각막이 울퉁불퉁해졌거나 구면 수차가 정상을 벗어난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인공 수정체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퍼스널 아이즈로 각막을 재교정한 후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 더 좋은 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길게 보면 퍼스널 아이즈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각막을 매끄럽게 교정해주기 때문에 일반 라식, 라섹, 스마일에 비해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도 더 유리합니다.
일단 안약은 당연히 잘 넣어주셔야 하고요. 라식 수술 직후 3, 4시간 정도는 이물감이 있고 눈물이 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각막 절편이 아직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눈을 비비시면 안 돼요. 치료용 렌즈는 다음날 제거할 텐데 혹시 미리 빠지더라도 다시 끼우지 마세요. 다시 끼우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틀 뒤부터 세수하실 수 있고 2주 뒤부터 수영을 하실 수 있고 3달 뒤부터 복싱, 격투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섹은 라식과 다르게 각막 혼탁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3개월 동안 안경으로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시는 거고요. 둘째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3개월까지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5에서 6% 정도에서는 안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병원에서 정해드린 경과관찰 날짜를 꼭 지켜주셔야 해요. 저도 시력 2.0이 가능할까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분이 2.0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약 15% 정도의 확률이에요. 저희 병원의 퍼스널 아이즈 수술 결과를 보면 거의 100%의 환자분들이 1.2 이상, 60% 이상이 1.5 이상, 15%가 2.0의 시력을 얻으셨거든요. 특히 각막이 비대칭이 있거나 불규칙 난시가 심한 분들의 경우 퍼스널 아이즈 수술 후 시력이 수술 전 안경을 썼을 때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퍼스널 아이즈가 각막의 불규칙한 부분을 정밀하게 교정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퍼스널 아이즈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려 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성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